40. 노안. 1. 내가 노안이라고? 시각 정보를 수집해 뇌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감각기관인 눈은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인 만큼 관리 또한 중요하고, 눈에 좋지 않은 습관이나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텍스트와 계속 접해야 하는 선생님과 학생들 입장에서 눈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눈 관리를 위해서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영양소 섭취도 중요하지만, 눈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눈 운동은 다양한 눈 관련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이런 눈 운동에는 첫 번째로 멀리 보기가 있습니다.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할 때, 혹은 책과 스마트폰을 오래 볼 때 눈이 뻐근하고 건조해지며 극심한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눈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먼 곳을 바라보거나 편안하게 눈을 감고 눈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찜질이 있습니다. 피로할 때 온찜질을 해주면 좋은데, 스팀타올이나 찜질팩을 적당히 따뜻한 온도로 데워 눈 위에 올려두는 것도 좋고, 간단하게 양손을 비벼 마찰로 열을 발생시킨 후 눈 위에 살짝 올려 찜질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눈 지압으로 눈 주변 골격을 마사지해 주어 피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검지 중지를 이용하여 관자놀이 부근을 지압해주면 좋고, 눈 주변 뼈를 지압해주면 눈이 맑아지면서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 책을 보거나 모니터를 오래 볼 때 1시간에 한 번 5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2. 시력 건강의 골든타임. 눈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먼저 결명자가 있습니다. 결명자를 오랜 기간 복용하면 눈이 맑아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결명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카로틴 등이 함유되어 있어 시력 감퇴를 막아주고 눈이 어둡고 침침한 증상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당근인데, 당근은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비타민 O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안구 표면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며 안구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시력 감퇴를 예방해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즈로 비타민 O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철분이 많아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막아주어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해줍니다. 네 번째로는 블루베리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망막쇠퇴병을 억제하고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A, 항산화 물질 및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이 뻑뻑하거나 피로에서 오는 안구 건조증과 야맹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는 각종 눈 질병을 막아주고 병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눈에 해로운 음식으로는 먼저 화학 보존제가 첨가된 음식으로 미네랄과 비타민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술, 커피, 담배, 홍차, 설탕, 정제된 밀가루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 중에서 특히 담배, 커피, 홍차 등은 눈의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단 음식 즉 사탕이나 케이크, 아이스크림, 콜라 등도 눈에는 나쁜 음식들입니다. 그 중에서 정제된 백설탕은 눈에 특히 해로운데, 이 정제설탕은 눈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칼슘을 파괴하여 근시를 증가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 노안의 치료 어떻게 할까요? 41. 폐경 갱년기. 1. 여성의 적 폐경과 갱년기. 갱년기라고 하면 보통 여성의 갱년기를 떠올리지만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분비 감소로 인해 5060대 연령층에서 갱년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특징은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을 느낀다고 해도 스트레스나 나이에 따른 변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중년 남성들은 남성 갱년기인 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남성 갱년기는 남성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신체 저항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중년 이후 남성 건강에 큰 적이 됩니다. 남성 갱년기는 주로 50대 전후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60세 이후에는 약 30%가량의 남성들이 갱년기 증상을 호소합니다. 주된 증상으로는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던가 기억력 저하나 우울증, 신체 근력 저하, 뼈 약해짐, 성기능 감소로 인한 발기부전 및 성욕 저하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남성 갱년기의 시기는 특히 퇴직이나 자녀들의 결혼으로 사회적인 위치가 변하는 시기인 만큼 관리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는 남자 교사의 수가 적어지는 현실상 남성 갱년기가 왔을 때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취약해질 수도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 폐경과 갱년기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난소 기능이 정상인 가임기에서 폐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폐경 이행기는 폐경 전 평균 47년 전부터 시작되며 불규칙한 월경이 가장 특징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월경 전체 주기 동안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의 일종이며, 여성에게 남포의 성숙을 촉진하여 2차적으로 남포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남포 자극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증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가된 남포 자극 호르몬으로 인해 월경 주기가 대체로 짧아지고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무배란의 빈도가 증가하여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것입니다. 이후 무월경이 초래되고 이러한 상태가 1년간 지속된다면 폐경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형적인 폐경 증상이 동반되면 진단이 용이합니다.
또한 호르몬 검사로 혈중 난포 자극 호르몬 및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중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난포 자극 호르몬 수치가 증가되어 있고 에스트라디올 수치가 저하되어 있다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 검사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자궁적 출수술을 받아 생리가 없는 경우 등과 같이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이며 혈중 난포 자극 호르몬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폐경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르몬 수치는 폐경 이행기 동안 심한 변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복 측정을 하여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폐경과 갱년기 이것이 궁금하다. 남성, 여성 모두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저하되고 갱년기 증상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별로 소화효소의 분비량이나 질환 보유 여부, 장의 움직임 여부에 따라 음식 섭취 효과도 다르고 부작용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란 없습니다. 그러한 예의 첫 번째로 미역국이 있습니다. 미역은 수많은 영양학 논문에서 밝혀진 것처럼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붓기를 빼는 데 효과가 있으며 칼슘, 철분 등 영양이 풍부해 임신부들이 주로 먹는 음식입니다. 특히 수유기간 동안에는 미역국을 한 솥 끓여놓고 몇 끼니마다 먹는 산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역국은 갑상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요오드 과다 유발, 갑상선 기능저하증 위험 유발, 체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미역국은 하루 한 그릇 정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 1000mg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C를 섭취하여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법입니다. 비타민C는 과다 부작용이 없고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비타민C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방광에 머물러 요로 결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요로 결석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O의 경우 야맹증을 예방하지만 흡연자가 섭취 시 폐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임신부가 복용 시 태아에게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O가 조절된 종합건강 비타민을 복용하여야 합니다. 42. 임플란트. 1. 치과계 혁명 임플란트. 임플란트는 심는 위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래 임플란트는 턱뼈 내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입니다. 점막 내 임플란트는 연조직 안에서 버튼 형식으로 유지를 얻는 형태로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골막하 임플란트는 골막 밑에 턱뼈 표면에 적합한 금속 구조물과 지대주로 구성되는 임플란트입니다. 잘 맞게 제작된 금속 구조물을 턱뼈에 위에 안착시켜서 치아를 대신하는 포철물을 유지시켜주며 턱뼈의 부피가 작아서 골 내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간의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아 최근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골 관통형 임플란트는 뼈를 관통하는 임플란트로서 골 꺽쇠 임플란트라고도 하며 하악골 관통형 임플란트는 아래턱의 공간 사이에만 적용되며 위턱의 경우에는 관골에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형태에 따른 분류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사형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이는 임플란트 고정체에 나사산이 있어서 초기 고정력이 커지고 뼈와의 접촉 면적이 커서 임플란트 안정성에 유리하며 교합 하중의 분산에도 유리한 형태로 현재 가장 선호됩니다. 또한 원통형 임플란트는 안정성을 임플란트 고정체의 표면에서도 얻고 턱뼈와 임플란트 직경의 구조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유지로도 얻게 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는 시기에 따라 분류하면 발치 즉시 식립법은 발치 즉시 시술하며 지연 즉시 식립법은 발치 후 610주 사이에 수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식립법은 발치 36개월 후 수술하게 됩니다. 2. 임플란트 상담은 어떻게? 임플란트 성공률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하악, 즉 아래턱이 조금 더 단단하기 때문에 위턱에 비해서 성공률이 더 높으며 거의 90%가 넘게 나옵니다. 임플란트는 시술한 후에도 시술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이나 조절되지 않는 당뇨는 임플란트 성공률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급적이면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도 꾸준히 금연을 하고 당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수직 압력에는 잘 버틸 수 있지만 횡압력에는 좀 버티기가 힘듭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절구처럼 위에서 쿵쿵 찍는 힘에는 잘 저항을 하지만 맷돌처럼 지글지글 가는 힘에는 다소 약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임플란트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질긴 마른 오징어 아니면 마른 과일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가리가 있거나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거나 한쪽으로만 씹는 편측 저작이 있으면 임플란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고쳐야 합니다. 그 외에도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주의해야 하며 얼음이나 단단한 음식을 깨물지 않아야 하며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건조한 계절엔 수시로 수분을 보충하여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식사 후에는 반드시 구강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 잊지 마세요. 3. 임플란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플란트 시술은 먼저 마취를 한 후 잇몸을 절개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턱뼈의 모양이 보이도록 절개된 잇몸을 벌려준 후 임플란트를 심을 위치를 확인하고 드릴링을 하여 턱뼈 안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임플란트 직경에 맞는 크기가 될 때까지 여러 번의 드릴링을 한 후 조심스럽게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플란트가 보이지 않도록 잇몸을 완전히 덮고 봉합을 하는 2회 수술법, 혹은 임플란트의 치유 지대주가 보이는 상태로 잇몸을 봉합하는 1회 수술법으로 임플란트를 턱뼈에 식립합니다. 이때 빠른 지혈을 위하여 잇몸을 봉합한 부위에 거즈를 대고 환자에게 가볍게 물고 있도록 합니다. 2회 수술법으로 시술 시에는 임플란트 식립 후 치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2단계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치유는 대개 46개월가량 걸리며 골 이식을 한 경우는 씹는 힘이 많이 가해지는 구강 내 부위의 임플란트 치유에는 더 많은 기간, 대략 89개월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수술은 보통 국소 마취에 의해 시행되며 마취 후 잇몸을 절개하고 임플란트 식립물이 보이도록 잇몸을 벌려줍니다. 만족할 만한 골 유착이 이루어졌는지 검사하여 치유 지대주를 연결하고 잇몸을 봉합하며 잇몸이 치유되면 인공 치아 포철물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1회법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치유 기간이 지나면 2단계 수술이 없이 바로 인공 치아 포철물을 만들게 됩니다.